한 가문이 통째로 한 사람에게 바쳐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만 충성한 게 아니라 형제도, 사촌도, 식객도, 사병도 다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형제까지 같이 죽은 이야기. 그게 유식의 가문이에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 자기 가문을 통째로 한실 부흥에 바친 그 이야기지요. 유식은 거록 사람이에요. 한나라 황실의 먼 후예였답니다. 그 시대의 한실 종친이라고 해도 별게 아니었어요. 종친들도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요. 어떤 종친은 농사를 짓고 어떤 종친은 장사를 하고 유식 집안은 거록에서 사병 수천을 거느린 호족으로 살았답니다. 유식에게는 형제가 여럿 있었답니다. 모두 무인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자라며 칼을 익히고 활을 익혔지요. 형제들이 다 한실 부흥에 마음을 두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한실 종친이다. 한나라가 망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 그게 가풍이었어요. 왕망의 신나라가 무너지면서 천하가 갈갈이 찢어졌어요. 사방에서 군웅이 일어났답니다. 한실의 후예라 자처하는 사람도 여럿이었지요. 갱시제라 칭한 사람도 있고 왕랑처럼 가짜 종친 행세를 한 자도 있었어요. 유식은 누구를 따를지 신중했답니다. 그러던 중 유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한실의 후예인데 형이 같은 편한테 죽임을 당하고도 평소처럼 살고 있다는 청년. 곤양 전투에서 40만 대군을 1만으로 격파한 사람. 하북에 사신처럼 보내져 위태롭게 지낸다는 소식. 유식은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이 진짜다. 유식은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유수에게 가야겠다. 우리 가문을 통째로 바치려 한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형제들이 한참 서로를 봤답니다. 가문 전체를 거는 일이잖아요. 잘못되면 멸문이에요.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실 종친이 한실 부흥에 가는 게 옳다. 가자. 다른 형제들도 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유식은 자기 가문의 사병 수천 명을 끌고 유수에게 갔어요. 곡식과 무기도 다 가지고요. 호족이 사병을 데리고 합류한다는 게 그 시대의 큰일이었답니다. 군대 한 부대를 통째로 바치는 거나 같았어요. 유수가 유식의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병 수천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유식과 형제들이 서 있었죠. 유식이 유수 앞에 절을 올렸어요. 한실 종친 유식입니다. 제 가문을 통째로 공께 바칩니다. 유수가 한참 유식을 봤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대도 한실 종친이요. 어찌 저를 받겠소. 형제처럼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한실의 피가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유식이 합류한 직후 왕랑의 난이 벌어졌어요. 가짜 한실 종친 왕랑이 군사를 일으켜 유수를 잡으려 했지요. 하북 일대가 거의 다 왕랑한테 넘어갔어요. 그 위태로운 길에 유식과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기 사병을 다 거느리고 유수의 뒤를 막았답니다. 왕랑의 군사가 유식의 본거지 거록을 노렸어요. 유식이 형제들과 함께 거록으로 돌아가 싸웠답니다. 자기 가문의 땅을 자기 손으로 지킨 거지요. 한 번 졌다가 두 번에 이겼고 결국 거록을 지켜냈어요. 유수가 유식을 깊이 신뢰했어요. 한실 종친이라는 것도 그렇고 가문을 통째로 바친 그 마음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기 사병을 자기 사병으로 안 여기고 황제 사병처럼 부리는 그 결단성. 유수가 측근에게 말했답니다. 유식 같은 종친이 불만 있으면 천하가 두렵지 않다. 왕랑이 무너진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왕이라는 호족군주가 있었답니다. 진정 일대를 지배하는 큰 세력이었어요. 유수는 그 세력을 끌어들여야 했지요. 그런데 진정왕이 쉽게 안 따랐어요. 유수가 유식을 보냈답니다. 자네가 가서 설득해주게. 유식이 단신으로 진정왕에게 갔어요. 호위병도 거의 없이요. 진정왕 앞에서 한참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같은 한 시대 피입니다. 왕망에게 한 나라를 빼앗긴 그 원한을 함께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왕이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 일대가 그렇게 광무제 진영에 합류했답니다. 유수가 25년 6월에 마침내 황제로 즉위했어요. 후환이 시작된 거지요. 광무제는 즉위하자마자 유식에게 큰 벼슬을 내렸답니다. 무공이 컸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식은 종친이면서 공신이라는 두 가지 자격으로 후한 초의 핵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즉위 직후에도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사방에 아직 적이 있었답니다. 그중 밀이라는 곳에 도적대가 일어났어요. 큰 도적은 아니었지만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을 괴롭혔지요. 광무제가 유식에게 그 토벌을 맡겼어요. 작은 임무였답니다. 유식이 형제들과 함께 밀로 갔어요. 도적은 별거 아니었답니다. 한번 부딪히니 흩어졌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도적들이 산속에 매복을 했어요. 유식이 추격하다가 매복에 걸렸답니다.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왔어요. 유식이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았답니다.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요. 유식이 쓰러지자 형제 중 하나가 달려갔어요. 그 형제도 화살을 맞았답니다. 또 다른 형제가 달려갔어요. 그 사람도 맞았지요. 형제들이 차례로 쓰러졌답니다. 한 가문의 형제들이 같은 매복에 다 당한 거예요. 사병들이 분노해 도적들을 다 베었지만 유식과 형제들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유식의 부음이 광무제에게 전해졌을 때 광무제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기 거처로 갔어요. 그날 밤 황제가 혼자 울었다고 해요. 측근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내가 한 가문을 잃었다. 그 말을 했어요. 광무제는 유식의 가문에 큰 예우를 했어요. 살아남은 식솔들에게 땅을 주고 벼슬을 주고 자식들을 황궁에 들여 가르쳤답니다. 이 가문이 나에게 통째로 바쳐졌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유식의 가문은 그 후로도 후한 내내 큰 가문으로 남았답니다. 유식의 형제 중 하나가 매복에서 살아남았어요. 부상은 입었지만요. 그 동생이 후에 유식의 자리를 이어 활약했답니다. 광무제는 그 동생을 친아우처럼 대했어요. 내 형이 나에게 가문을 줬다. 너는 내 형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유식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큰 일을 위해 가문을 바쳤는데 작은 일에서 그 가문이 무너졌구나. 그 작은 매복이 그 큰 가문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비극이 오히려 유식의 무게를 더 크게 했답니다. 가문 전체가 한실부흥에 바쳐졌다는 그 사실을 모두가 다시 떠올렸으니까요. 광무제의 아들 명제가 운대의 28명의 초상화를 그려 모셨을 때 유식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명제가 유식의 초상을 보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가문을 통째로 내 아버지께 바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향을 피웠답니다. 사람들이 유식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유식은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바친 사람이다. 그 무게가 다른 공신들과 달랐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아니라 한 가문의 충성. 형제들이 같이 죽은 그 비극까지 다 합쳐서요. 거록 사람들이 유식 형제들을 위해 사당을 지었어요. 한 사당에 형제 여럿이 같이 모셔졌답니다. 형제 사당이라고 불렸지요. 사람들은 거기서 빌었어요.
형제 사이에 마음이 같게 해주십시오. 유식의 이야기는 가문에 관한 거예요. 한 사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이 한 마음으로 충성한 그 모습.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유식 가문은 그걸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후세까지 사람들 입에 올랐어요. 유식의 가문 같아야 한다. 운대 28장의 유식. 한실 종친이면서 자기 가문을 통째로 광무제에게 바친 사람. 형제들과 함께 작은 전투에서 죽은 비극. 그 죽음이 오히려 그의 의미를 키웠답니다. 가문 전체를 거는 충성. 그게 유식의 진짜 그릇이었지요.